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양학부입니다. 오늘은 책은 다음에 12번째 문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12번째 문장입니다. 맨 처음에 얼굴 면자입니다. 얼굴 면자고요. 그 다음에 앞전자입니다. 얘는 관역 적자인데 보통 우리가 과학적이다 아니면 뭐 창의적이다 할 때 그 적자, 이 적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문을 해석할 때는 뭐뭐의라고 보통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얼굴 앞의 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보통 우리가 면전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것처럼 면전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 앞에서, 그러니까 마주하고 있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마주하는 것의 라는 뜻이 되고요. 합쳐서 의까지 합쳐서 그러면 면전의, 그래서 마주하는 것의 라는 뜻이 되고, 얘는 밭전자입니다. 밭전. 그 다음에 땅지자가 됩니다. 땅지, 흙토 부수를 가지고 있는 땅지자고요. 옛날에는 밭이나 땅이 그 경제 활동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전지, 땅과 논, 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살이를 전부를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세상살이는 이란 뜻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 부분입니다. 한국어 같은 경우는 은는이가 라든지 을를, 뭐뭐에게와 같은 조사가 굉장히 발달을 했는데 한문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이 조사들을 붙여줘야 되는데요. 여기 끝에, 여기가 주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은는이가를 붙여줍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살이는 이란 뜻이 되겠죠. 이 다음 자는 구할 요자입니다.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 이 요자를 쓰는데요. 구하다, 필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냐, 그 목적어가 지금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체를 구한다, 필요로 한다, 요구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방득관입니다. 놓을 방자고요. 그다음 얻을 득, 너그러울 관자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득자는 우리가 보통 얻을 득자라고 하는데요. 이걸 이대로 해석하면 해석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중국어에서 쓰는 득자 같은 경우는 얻다라는 뜻보다 정도보어라고 해서 뭐뭐 하는 정도를 가리키는 뜻을 지금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넣어서 해석을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놓을 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요. 그러면 놓은 정도가 너그러울 관, 너그러운 것이란 뜻이 됩니다. 이 전체가 구할 요자의 목적어가 되는데요. 목적어는 뒤에 을을 붙여주죠. 그렇게 되면 놓은 정도가 너그러운 것을 요구한다 라는 뜻이 되겠죠. 놓은 정도가 너그러운 것을, 관대한 것을 요구한다, 필요로 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요거는 하여금 사자인데요. 하여금사. 자, 하여금이라는 말을 지금은 사실 많이 쓰지 않죠. 얘는 어떤 뜻이냐면 그 영어에서 사역동사라고 하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신다면 조금 쉬우실 수 있어요. 사역동사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을 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뭐뭐 하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 하여금 사자가 이 전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여금, 누구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뒤에 사람 인자가 나오는데요. 사람 인 같은 경우는 그냥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한문에서는 다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 내가 아닌 다른
다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요거 두 개 같이 묶어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무엇을 하게 했냐면, 자, 없을 무자입니다. 없게 한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없게 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없냐면 이 뒤에 전체를 없게 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없을 무에 목적어을 붙인다고 했습니다. 목적어로 불평지탄이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자, 불평지탄, 아니 불자고요. 아니 불, 그 다음에 평평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불평한다 이런 말을 하죠. 불평한다. 그 불평이 지금 이 단어입니다. 불평하는, 자, 갈지자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새로 말씀드린다고 했었는데 정말 뜻이 많습니다. 뜻도 많고 그 많은 뜻들이 전부 다 자주 쓰입니다. 보통 갈지자는, 자, 우리가 보통 가다라고 하는 동사로는 가다라고 쓰게 이제 뜻이 있는데, 이거는 잘 한문에서는 이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고요. 이건 이외에 뭐뭐의가 붙는, 아까 적자랑 좀 비슷한 의미를 가지죠. 뭐뭐의가 붙는 것도 있고요. 뭐뭐는 이렇게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것, 혹은 주어를 만들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갈지자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번에 다 말씀을 안 드릴게요. 나올 때마다 매번 말씀을 드릴게요. 굳이 처음 듣고 외우실 필요는 절대 없고요. 저희가 한문 자체를 공부하는 것보다 내용을 공부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물론 꼼꼼하게 해주시면 한문이 늘긴 하겠지만, 그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건 내용이니까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는 정도 한에서 한자를 조금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뭐뭐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평의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불평의, 탄이라고 하면 탄식하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탄식하다. 그래서 불평의 탄식을 없게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불평의 탄식을 없게 한다. 이 무자가 뒤에 거 전체를 다 가지고 가는 게 되겠죠.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면전의, 내가 지금 앞에 마주하고 있는 세상살이는 놓아버린 정도가 관대한 것을 요구하면, 그러니까 관대해지려고 하면 어느 정도 어떤 점을 내가 놓아야 되겠죠. 그래서 놓는다 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놓아버린 정도가 관대한 것을 요구하게 되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불평의 탄식이 없게 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대해져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자, 이번에는 12번째 문장의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자, 먼저 몸신자고요. 몸신, 뒤후자입니다. 자, 육체 이후라는 뜻인데요. 이건 옛날부터 죽은 후를 의미합니다. 육체 이후를 나타내니까 죽은 이후입니다. 그래서 죽은 이후, 아까 관역 적자라고 했지만 뭐뭐의라는 뜻으로 더 잘 쓰인다고 했습니다. 죽은 이후의, 자, 요 자는 은혜 해자입니다. 은혜 해자고요. 얘는 모택입니다. 못, 우리가 그 호수 같은 거 있죠. 못이라고 하는 거, 모택자인데 여기서는 윤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택하다. 그렇게 되면 죽은 이후에 어떤 은혜와 그 다음에 윤택함은 이란 뜻이 되겠죠. 사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죽은 이후에 은혜와 윤택함은 이란 뜻이 되고요. 아까 위의 내용이랑 대꾸를 이루기 때문에 조금 비슷한
비슷한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요구한다, 필요로 한다 라는 뜻이죠. 구할 요자였습니다. 뭐를 필요로 하냐면은 흐를 유자입니다. 흐를 류 혹은 유 둘 다 가능한데요. 자, 여기서도 득자가 정도라는 뜻을 가지게 된다면 그 흐르는 정도가 오렐구자입니다. 오렐구, 오래되었다 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흐르는 정도가 오래됨을 요구한다 라는 뜻이 되겠죠. 오래됨을 요구하면 여기에서 흐른다는 이야기를 굳이 쓴 이유가 이 앞에 글자가 윤택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호수를 나타내는 못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랑 조금 연결될 수 있는 흐르다라는 글자로 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 은혜가 어쨌든 은혜의 그 윤택함이 물과 같이 그 흐르는 정도가 오래되는 것을 요구하면, 오래되는 것을 필요로 하면 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마찬가지로 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뭐뭐가 있게 한다. 아까는 없게 한다라고 했는데 반대말입니다. 뭐뭐가 없게 한다. 뭐뭐를 없게 하냐면 자, 요자는 함괴자입니다. 우리가 괴짝할 때 요 글자를 쓰는데 함같이 무엇을 담아 놓을 수 있는 함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서는 모자라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모자라다, 괴. 그러면은 모자라는 것이 없는 거죠. 이 두 개 같이 묶어주시면 아까는 불평 같이 묶었습니다. 이번에는 모자라는 것이 없는 것의 없는 뭐뭐하는 이라고 해석해도 되겠네요. 모자람이 없다는 생각사자입니다. 생각사. 모자람이 없다는 생각이 있게 한다. 그러니까 모자라지 않다고 생각하게 한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죽은 이후의 은혜와 윤택함이 흐르는 그 정도가 오래됨을 요구하면 오래되도록 하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모자라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있게 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12번째 문장은 마음을 관대하게 써라.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어서 죽은 후에도 윤택하게 하라라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한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얼마나 잘 질문하고 또 얼마나 잘 대답하느냐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관대하고 또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자기 것을 챙기는 것도 항상 중요했습니다. 무엇보다 내 시간이나 내 것들이 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것이 관대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것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너무 당연히 안다고 생각한 것도 한 번 더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고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책은담 13번째 문장입니다. 맨 첫 번째 글자는 지름길 경자입니다. 지름길 경자인데 꼭 굳이 지름길이 아니더라도 좁은 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길로자입니다. 길로자.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좁은 길이 되겠죠. 좁은 길 혹은 좁은 곳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자는 좁을 착자입니다. 좁을 착자입니다. 앞에 경자랑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을 착자고요. 얘는 폭이 좁다라고 한다면 얘는 공간 자체가 좁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살처자입니다. 살다, 머무르다 라는 뜻이 되고요. 고처라고 하기도 합니다. 곧 어떤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좁은 길과 좁은 곳에서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류자입니다.
유학생 할 때 보통 이 글자를 쓰는데 머무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무르다. 자, 그래서 머무르다 라는 뜻이 되겠죠. 머무르다. 근데 무엇을 머무르는가? 한 보를 머무른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 보, 두 보 이런 이제 길이를 폭을 얘기도 하기도 하고 한 걸음, 두 걸음 이렇게 얘기도 하죠. 얘는 한 일자고 얘는 걸음 보자입니다. 보폭이라고도 쓰고 한 보, 두 보 단위를 얘기할 때도 보자를 쓰겠죠. 그러면 한 보를 머무르다 목적어에다가 을을 붙여주시고요. 한 보를 머무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자는 영어의 with를 아신다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얘는 with입니다. 뭐뭐와 함께 라는 뜻이 되거든요. 더불어 여자입니다. 더불어요. 전치사 단어이기 때문에 아마 종종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아까 다른 사람이라고 사람 인자를 해석한다고 했었죠.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과 함께 라는 뜻이 되는데요. 자, 처음부터 보면은 한 보를 머물러서 다른 사람과 함께 간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보를 기다렸다가 마주오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한 보를 기다렸다가 머물렀다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간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요거 여인 요 부분을 한번 볼게요. 보통 이제 한국어 같은 경우는 후치사라고 해서 사람과 함께 뭐뭐와 함께라는 말이 사람 뒤에 붙습니다. 사람 뒤에 붙고 여자가 함께 요렇게 바뀌어지죠. 영어나 한문 같은 경우는 전치사라고 해서 요런 조사가 앞에 갑니다. 그리고 뒤에 사람인 그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가 뒤에 오게 되겠죠. 그래서 해석을 해주실 때는 어쩔 수 없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한국어와 한문의 차이 때문에 사람과 함께 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자는 부를 자자입니다. 부를 자, 불어나다, 번식하다, 더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선 맛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맛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그다음에 만미자입니다. 맛있는 맛이란 뜻이 되겠죠. 그러면 맛있는 맛이 이거는 농자입니다. 농우하다라고 쓰죠. 농우하다, 짙다라는 뜻이 됩니다. 짙을 농자가 됩니다. 맛있는 맛이 짙은 것이 되겠죠. 맛있는 맛이 짙은 것. 근데 요거 바로 앞에 문장에서 뭐뭐의라고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뭐의 뒤에 명사가 없습니다. 명사가 없죠. 그러면 뭐뭐의 뭐뭐라고 뒤에 나올 이 명사 자리가 한국어도 비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뭐뭐의 것이라고 적을 해석합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요거 생략된 부분까지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문장을 보시면 글자의 개수가 딱 맞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 뒤에 있는 내용을 생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뭐의 것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은 맛있는 맛이 짙은 것이 되겠네요. 맛있는 맛이 짙은 것이란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자는 덜 감자입니다. 덜다, 덜어내다, 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덜감, 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 3이 들어가고요. 위랑 모양이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3, 그 다음에 분, 요건 나눌 분자인데요. 분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분수를. 퍼센트의 개념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퍼센트의 개념으로. 우리 할푼리 할 때 그 분수나 소수를 배울 때 할푼리를 배우기도 하는데 그때 푼자가 바로 이 분자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내용은 30%를 얘가 목적어 됩니다. 위랑 똑같죠. 30%를 덜어라 라는 뜻이 됩니다. 30%를 덜어서
요 글자는 사양할 양자입니다. 양보하다, 사양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즐길 기자입니다. 즐길 기. 그러면 다른 사람이, 요거는 위에랑 조금 모양이 다른데 다른 사람이 즐기도록 양보한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다른 사람이 주어니까 이 주어라는 뜻이고요. 은는 이가 붙여야겠죠. 다른 사람이 동사라는 의미입니다. 동사. 다른 사람이 즐기도록 양보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13번째 문장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글자는 2차자입니다. 2차. 이때 이라는 거는 this를 의미하죠. 이것 할 때 이자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이시자입니다. 이시. 이것도 똑같습니다. this를 의미합니다. 이것. 그래서 둘 다 이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물론 이 글자를 맞추려고 이렇게 했겠지만 강조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강조하려면 한국어 같은 경우는 바로 이것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글자는 건널섭자입니다. 건널섭. 그 다음에 세상 세자가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목적어 을을 붙여주고 건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세상을 건너는 것이다. 처세를 의미하는 게 되겠죠. 바로 앞에 내용처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양보하고 나누는 것이 바로 이것이 세상을 건너는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세상을 건너는, 세상을 살아가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한 가지 다할 극자입니다. 다할 극히 이런 말을 쓰죠. 극도로 매우 이런 의미를 여기선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라는 의미로 매우 극히 이런 의미로 지금 뒤에 내용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매우 요거는 편안할 안자 즐거울 낙자입니다. 안락 우리 한국어로도 안락이라고 하죠. 안락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편안하고 또 즐거운 법법자입니다. 법칙 이런 말을 쓸 때 나오는 법법.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한 가지 매우 안락하게 지내는 법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바로 이것이 세상을 건너에 혹은 세상을 건너는 한 가지 매우 안락한 방법이다. 양보를 하게 되면 편하고 즐겁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뜻이 됐는데 말 그대로 어떤 처세술을 알려주는 문장이었습니다. 홍자성도 많은 걸 양보하라고 한 게 아니고 길에서 잠시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거나 혹은 맛있는 음식을 조금 덜어서 양보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렵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고전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성찰하고 또 반성하는 시간도 함께 가져보시기 바랍니다.